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4,129달러, 이더리움 2,935달러.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1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 결렬된 상태죠. 지속 3월은 반등의 장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떨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진짜 반등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뒤에서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포탐욕 지수는 52, 국제 정세가 불안함에도 가격적인 요소의 상승 때문인지 공포탐욕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우선 몇 가지 뉴스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로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더리움 기반 NFT 역시 많이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전 세계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은가 봅니다.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4시간 동안 대략 1,720만 달러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일부분을 보니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전체 비중의 10% 정도 되네요. 사실 가상자산이 탈중앙화의 핵심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달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이런 친구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점점 글로벌화 되어지고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로 인하여 달러에 대한 라이벌이 생기고 있죠. 가상자산 내에서 USDT의 영향력은 크다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가상자산 미국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어나니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커 집단입니다. 단순한 해커 집단은 아니고 그들은 독재 정부나 고위층에 관련된 저항,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정의, 법의 투명성 등등을 지지하면서 현재 러시아 정부와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들은 러시아 정부 관련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공격하며 현재 내부적인 웹상에 공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러시아를 비판하는 곳이 많네요. 그들의 만행은 어디까지일지 푸틴 대통령 그만 정신 차리십시오. 현재 러시아를 제외한 많은 유럽, 북아메리카 등 전 세계의 나라들은 한 마음이 되어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그스럽지만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물론 이 뉴스는 오피셜한 뉴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에게 갚아야 할 1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하지만 이건 단순히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러시아 대다수의 은행들은 스위프트에서 배제되었죠. 결국 외부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돈줄이 막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러시아에서 외부로 나오는 돈도 막힌 셈이죠. 파키스탄이 러시아에게 빌린 부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역시 반대로 러시아가 누군가에게 빌린 돈 역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현재 미국은 본인들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제품은 러시아 쪽으로 수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역시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러시아 쪽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외부로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이죠. 국내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1.6% 정도가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들도 있죠. 러시아에서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는 모든 제품이 수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타격은 절대 작지만은 않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또한 전쟁이 끝이 나더라도 두 나라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쉽게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 역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도 미친 듯이 올랐지만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3.41달러로 14년 7월 이후 최고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120달러까지도 상승을 보고 있다는 국제유가, 러시아에 나오는 원유를 미국 쪽에서 긴급하게 보충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현재 본인들의 국가 법정 화폐가 아닌 이상 은행에서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20% 이상으로 올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유일까요? 결국 국가적으로 루블을 더 찍어내겠다는 것이고 은행에서 돈을 빼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이야기로 비트코인은 단숨에 13%에서 14%라는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는요, 역시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자금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비트코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위에 언급했던 스위프트 제재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역시도 마찬가지고 현재 많은 러시아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많은 예금 인출 시도로 현재 러시아 은행은 파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러시아는 스스로 파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고 그 시작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받아야 할 그리고 줘야 할 금액도 묶인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회사들 그리고 러시아의 부품 하나라도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물건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 느낌이 오시죠. 줄줄이 땅콩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작은 움직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쟁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무시 못할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죠. 다만 통계상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글로벌적으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꽤나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제 포트폴리오 상으로만 보더라도 항상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비중은 50% 이상 되는 편이죠. 최근 저희가 매수를 받았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항상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다른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더 좋은데 말이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더 심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글로벌과 원화, BTC 마켓의 투자 비중의 차이는 눈에 띄게 정확하게 보이시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K코인, 우리나라 거래소들 위주로 거래되는 코인들의 투자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3월 2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어느덧 22년도 2달이나 지났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3월 힘차게 가봅시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초록색 매물대를 모두 돌파하였습니다. 검정색 43,300달러 부근도 돌파하였습니다. 위로 열려있는 구간은 차트상 47,513달러 부근에 지난 라이징 웨지 패턴 추세선들이 저항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단기적인 추세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41,432달러까지 조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41,000달러 아래로 하방 이탈할 시에 하락의 관점으로 돌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지지선은 41,432달러, 41,000달러가 될 것이고 주요 저항선은 47,513달러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반등은 새로운 시즌의 시작, 즉 새롭게 시작하는 상승장을 위한 반등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인 생존기 팀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힘, 거시적인 프레임은 대략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하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반등 역시 새로운 상승장을 위한 시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비트코인 차트와 노란색 차트 보이시죠? 일반 차트는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이고 노란색은 18년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두 차트의 모습이 매우 흡사하죠. 18년도 하락장에도 이번 같은 반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8년도의 하락장과 현재를 비슷한 움직임으로 본다면 현재 비트코인은 최대 53,000달러에서 55,000달러까지 반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2달간의 재하락을 거쳐 이동평균선 200일선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200일선은 3만 달러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전체의 거래량의 모습입니다. 지속 20년, 21년의 상승장을 17년도와 비슷하게 보며 많은 사람들은 비교를 하였고 그 상승이 끝난 지금 18년의 하락장과의 모습을 비교 중입니다. 17년 상승 이후 18년 하락장 시작의 거래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작이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바이낸스의 옵션 흐름, 즉 계약 수가 사상 최저에 가깝다는 점과 현재의 전반적인 흐름에 매수가 받쳐주지 않고 지속적인 하방에 힘이 더욱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색 선이 하방으로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코인 생존기 팀은 큰 추세가 깨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큰 프레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등과 선물 매매로의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성에 대한 움직임은 항상 공유드리니 매일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립토 토탈 마켓캡 일봉 차트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 계속된 상승으로 일봉 하락 추세를 돌파 중에 있습니다. 2조 달러 부근은 여전히 큰 저항이지만 돌파한 하락 추세를 지지받고 조정을 끝낸다면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전히 코인 생존기 팀은 1조 5,200억 달러 부근에서 매수한 현물 물량의 70%를 현재 들고 있습니다. 2조 달러 돌파 시 다음 저항은 2조 3,700억 달러 정도로 보여집니다. 모든 내용과 알람은 텔레그램으로 지속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2월 4일 53,000달러 부근에서 현금화 하자고 했을 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야, 벌써 팔어? 더 오를 건데? 그 후에 많은 하락이 있었죠.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날 매수를 받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떨어질 건데 여기서 사라고? 무서워. 난 안 사. 너나 사. 괜찮은 반등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을 맞추진 못하겠지만 항상 큰 뷰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썸네일만 보고 제목만 보고 비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진지하게 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코인 생존기 팀의 관점 그리고 저희의 작은 한마디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꾸준히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늘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